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핵 활동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전념하며 대북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제65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를 맞아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비롯해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실존적 위협 등 새로운 공동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 핵합의 상호 준수와 더불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eek a mutual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invite all of you to join us in demonstrating a shared, enduring commitment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t its upcoming review conference. 유럽연합을 대표해 연설에 나선 슬로베니아 대표는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는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remains deeply concerned by the Democratic Public Republic of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urge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EU는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준수할 것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IAEA 안전 조치에 조기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which are in clear contradiction with several resolutions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앞서 IAEA는 지난달 연례 총회 보고서와 지난주 사무총장 성명 등을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직무와 농축시설 냉각장치 제거 움직임 등을 지적했는데 이번엔 우라늄 농축을 직접 거론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사무국의 에리카 바크스 러글스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핵 활동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동맹국과 국제사회 등의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의 대화 참여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제재와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제재를 강력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동맹의 단결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한국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은 없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동맹 자체의 힘과 단결은 적절한 억제 능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미국이 동맹국과 열심히 공조하는 이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라면서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통합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언급한 대로 통합 억지력은 우주와 사이버, 해상, 항공, 지상 전투 영역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게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은 없으며 한반도에 지속되는 위협에 대응해 준비태세 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가 공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노동 관련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 환경이 주민들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는 최근 노동과 관련한 질병과 부상의 부담평가라는 공동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 나라의 노동 환경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41.6명이 2010년에는 60.4명, 그리고 2016년에는 63명이 노동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각각 해당 연도에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노동 관련 사망률이 183개 나라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23.9명, 2010년 19.5명, 2016년 17.9명의 사망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북한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조적이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았는데 북한의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39.2명의 사망률을 기록해 북한보다 23.8명이 적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과로로 인한 뇌졸중 사망 수치도 세계 18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모든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2000년에는 12.9명, 2010년 21.2명, 그리고 2016년에는 22.3명이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과로가 원인이 된 뇌졸중 사망률에서 북한의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2000년 7명과 2010년 4.1명, 2016년 3.4명이 과로에 따른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노동과 관련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건 북한 정권이 인권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tate sees people who have to work for the state, mass campaigns, or in very difficult jobs of construction, of mining. They see these people having a principal goal of supporting the state. So if that is the case, then they can be expected to work very, very high numbers of hours.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이 무리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특정 노동에 적합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노동 현장에서 사고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at a lot of people who are not qualified to work in coal mines or work road construction, even children are mobilized to work railway construction, road construction, to work in mines, in the extractive industry.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 의료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도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이 늘 부족하며 노동 현장에서 심각하게 다칠 경우 몸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축하하는 성명을 통해 한국인들의 행복한 명절을 기원하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인을 대표해 전 세계 한국인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길 바라며 이번 추석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올해 행사는 조용하게 치러지겠지만 추석을 맞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번창할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을 갖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지속적인 동맹과 우정은 민주주의적 가치 공유와 21세기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양국의 약속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확고한 미한 동맹은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유튜버들이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국과 북한의 추석 풍습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이해 차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탈북민 유튜버 20여 명은 최근 추석을 맞아 올린 동영상에서 남북한의 연휴 길이와 차량 규모, 성묘, 차례상, 벌초 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특히 민족 대이동으로 불릴 만큼 인파와 차량의 이동이 많은 한국과 이동의 자유를 극심하게 통제하고 있는 북한 문화를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강도 출신으로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윤아 씨는 한국 내 활동 중인 탈북민 유튜버가 1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추석 등 남북한 명절 문화를 자주 비교한다면서 남북한 문화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의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화여대 북한 전문가인 김석향 교수는 탈북민 출신 유튜버들이 증가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특히 탈북민 유튜버들이 서로 경쟁하며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하고 소재와 관점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방송의 품질도 높아져 탈북민 자신에게나 시청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